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0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집값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진짜 집값 떨어진 이유는 그게 아니야. 지금 사면 바보.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변화 가지고 또 그 상황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그 웃겼던 게 어, 종부세 처음 이야기할 때, 그리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강화했을 때, 지방에 있는 분들이나 서울에 있어도 뭐 이렇게 집값이 굉장히 싸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세금 문제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언론에서 이제 하도 막 저렇게 떠들어대니까 마치 뭐 조그만한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집 사고 팔고 할 때 뭐 큰 문제가 되는 거 마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정확하게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는, 또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 책장사도 있고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떠한 해결 방안도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유통혁명가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통혁명가 정한영입니다. 자, 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냐면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장 답 없는 소리 중에 하나가 떨어질 때 사래요. 그 기준이 뭐예요? 싸게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대요. 예.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그런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건 계속 떨어질 거고 오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본 사람들이니까 쉽게 저딴 식으로 떠드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괜히 뭐 이분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 금리와 대출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하죠. 집을 우리가 갖추는 데 있어서. 하지만 우리 삶의 목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아,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주택 보급률, 그것이 얼마나 그 시대에 뒤떨어지고 근거 없는 소리인지. 예, 그런데도 아직도 주택 보급률 때문에 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임대주택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하여튼 뭐, 예, 제가 힘이 없어서. 자, 집값이 너무 오른다라고 해서 금리를 대출을 올린다, 그 목적이 아니죠. 자기네들 대출 이자를 더 빼기 위한 수단인 거죠. 네. 은행들이 집값 오를까봐, 정부에서 집값 오를까봐 대출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대출 어차피 돈이 필요한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집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가 집을 사는데 대출이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괜찮죠. 집이라도 있으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소위 말해 엔겔지 수형 대출, 엔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금리가 제일 싼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그 중에서도 내가 사는 집.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무슨 뭐 대한민국이 뭐 투기꾼들의 아사리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내가 좀 더 싸게 사보려고 사람들이 좀 몰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투기꾼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글쎄요. 그 투기가 뭐가 잘못된 건데? 예? 불법 행위했어요? 예, 투기꾼들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주범은 정부예요, 정부. 정부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고 그 뒤에서 배후를 조종하는 거는 은행이고 그렇습니다.
투기꾼들이 아니에요. 예. 그걸 갖다가 그냥 확대를 하면서 제가 지금 전 시간에 그 근저당권을 보면서 영끌족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영끌 쪽이 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요 앞편에 녹음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집값이 떨어지면 뭐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데, 내가 직장이 잘렸는데 집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예. 못 사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 봐.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고,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이자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자 상환할 수 있는 직장이 없으면 못 사는 거지. 집값이 올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고 이자 상환 능력이 되고 또 그 집을 삼으로써 우리 집안 식구들이 해피해질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집을 사는 거죠. 고생스러워도. 음? 지금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음? 아니 먹으면 똥 될 건데 뭐하러 먹어? 야 먹느라고 돈 쓰고 똥 싸느라고 돈 쓰고 뭐하러 먹어? 중간에 생략돼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죠? 이게 주식 하던 애들의 그 버릇이에요. 주식 중개하는 애들의. 물론 주식도 그렇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서 좀 안다고 떠드는 애들의 그 자꾸 갖다가 집어넣는 게 기준금리 갖다가 넣는데, 중요하죠. 이자가 중요하고, 이자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바뀌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가장 민감한 지역은 강남이에요. 아까 지금 제가 이 기사 보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자 대출에 민감한 강남 지역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 금리 상승이나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유다. 그렇습니다. 이자나 세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강남이에요. 외곽에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이자 올렸는지도 몰라. 변동금리로 3개월에 6개월에 이렇게 한 번씩 뭐 와도 몰라. 그냥 내 통장에 빠져나가고 있고 내가 대출을 받고 있고 열심히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서 그냥 살아요. 어? 이자 1% 올랐다고 0.5% 올랐다고 은행 바꾼다고 떠드는 건 강남 애들이라니까. 어? 그게 더 귀찮아. 그냥 내고 말지. 3%에서 6%로 이자 오르면 물론 부담이 크죠. 부담이 큰데 거의 대부분이 자, 이 외곽 지역은 어디예요, 지금? 다 그 자가주택 보유자들이란 말이야. 자기가 제일 높은 지역이잖아요. 노봉구라든지 이런 데가. 뭐예요? 30년, 40년 전에 분양받아서 아직까지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옛날에 대출 받은 거, 주택융자 받은 거 다 갚았다니까? 그런데 아들 녀석이 집 얻어다 돌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담보대출로 지금 빼가지고 아들 녀석 전세 보증금 보태준 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고령층이 많은 쪽은. 여기에 영끌족이 들어가 있다? 그 또 팩트를 확인해 봐야죠. 내가 전 시간에 일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기사를 참 이딴 식으로 써요. 아무도 부분도 없었던 외곽 지역은 올랐다라고 일부 지역에 이야기 나왔던 데가 어디예요? 재개발. 그죠? 나머지 아파트들은 뭐 올랐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런 게 비다 하다가 그냥 지나갔다니까. 왜? 짧았잖아요. 소문의 기간이. 왜 강남부터 올랐다고 소문나지 노봉구부터 올랐다고 소문나지는 않거든. 항상 소문의 기준은 뭐냐면 아니 강남에 집값이 안 올랐는데 도봉구가 예를 들어서 도봉구가 집값이 올랐다고 소문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강남부터 올랐다고 소문을 낸다니까. 그래서 밀리고 해서 도봉구까지 소문이 났어. 그죠? 났어. 늦게 올랐어. 소문이. 물론 그걸로 거래한 사람도 있겠죠. 자, 이때 좀 팔아볼까 했는데 안 팔려. 에? 다시 이제 호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자, 왜 여기부터 떨어졌다 소리가 나요? 여기 강남부터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돼야지. 안 그렇다니까. 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자, 바구니가 있어요, 그죠? 아니 통이 있어. 우리 컴퓨터용으로 뭐, 몰라 씨. 자, 데이터를 넣어. 그러니까 물건을 넣어요. 넣어서 쭉 쌌어. 그죠?
우리가 창고 방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쭉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나도 들어가려고 그래서 겨우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나가래. 그럼 누구부터 나가요? 나부터 나가지. 제일 늦게 들어온 놈부터. 출구가 하나니까. 출구가 양쪽이면 들어온 놈이 절로 나가겠지만, 그죠? 출구가 하나니까. 어? 이게 이런 거예요. 입구가 양쪽이어야 들어온 놈부터, 그러니까 먼저 오른 놈부터 먼저 떨어지지. 예? 입구가 하나라니까, 이게. 먼저 들어간 놈이 제일 나중에 나온다니까. 밑에서부터 무너진다니까.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격은. 배는 뭐든지 부자들 망하라고 자꾸 고사지내는데 부자들 망하기 전에 당신부터 굶어 죽는다니까. 왜 나한테도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가 맞는 거야. 우리한테도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도 기회를. 왜 너희들이 부정하게 기회를 독점하느냐가 맞는 거야. 너의 부가 잘못됐다라 말하는 이런 빨갱이 같은 사고방식을 버리란 말이에요. 제발 좀. 네? 그딴 거 없다니까. 어? 네. 제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 민주당이 빨갱이 소리 듣는 거예요. 진보 애들이. 네? 괜히 빨갱이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왜 빨갱이 소리 듣는가 전 몰랐어요. 왜 그렇지? 내가 부동산 하면서 알게 됐어요. 확실하게. 음?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의 균등. 그죠? 예? 너희들이 부정으로 독과점하지 말라 이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왜 이걸 주장해야지. 저 새끼 돈 가졌다고 주장을. 어? 근데 웃긴 건 뭐냐? 돈 많은 놈한테 말도 못해. 나보다 조금 더 버는 놈 거 뺏으려고. 그거 뺏어서 서민 복지하자고. 예? 나보다 조금 더 버는 놈. 걔는 고생고생해서 아껴서 돈 모으고 열심히 모았는데. 예? 상속세 때리고. 예? 증여세 때리고. 주택에 1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세금 그것도 못 내? 환장하네 진짜. 1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세금 몇백만 원씩 내기 쉬운 거 아니에요. 집이 없는 애들은, 그죠? 당신 집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지출이 거의 뭐예요? 지 처먹고 쓰는 것만 지출이 있지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1밖에 없는데, 그죠? 만약에 재산이 내가 진짜 5천만 원짜리 빌라에 살아. 예? 전세 5천만 원짜리 전세 빌라에 살아.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저 사람은 재산이 20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저처럼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도 20배라고 생각한다니까 이 모질이들이. 예? 아니잖아요. 딱 소득이 생기면서부터 혜택이 하나도 없어지잖아. 그다음부터 다 부과되잖아요. 부여되잖아요. 더 심지어는 뭐냐면 주변에 친인척까지 와서 삥 뜯어가잖아요. 예? 먹고 살만한데 왜 부주 이만큼 하냐고. 어? 그러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벗어나야 돼요.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에서 민주당이 벗어나야 돼. 예? 국진당이 이 새끼들이 개판 치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미워서라도 국진당 다시 찍을 수도 있어요. 예? 니네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그걸 무서워해야지. 딱 당선된 거 마냥 개쓰레기들이 그냥 민주당 가서 줄 서가지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예? 그러면서 진보인 척하고. 아니 진보인 척도 문제가 있어요. 진보인 척이란 단어가 이제는 구시대 산물이야. 예. 그 벗어나야죠. 무슨 진보가 무슨 뭐 앞서가는 거 마냥 정의로운 거 마냥. 그러니까 언제 때 단어예요. 새로운 단어에 대한 정의 개념 우리가 찾아야죠. 아직 못 찾고 있지만. 영끌 매수 많았던 중저가 아파트 없었습니다. 영끌은 대부분 어떤 집을 사려고 하냐면요. 신규 분양주택이에요. 그리고 신규 분양주택은 뭐가 좋아요? 대출 이자가 좋죠. 예? 대출 이자가 좋은 거예요. 대출 금액 범위 자체가. 예. 생애 첫 주택이니까 다들 분양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중저가 아파트라고 매수하고 뭐하고 막 이랬던 저기들이 뭐냐면 뭐 재건축이나 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던 그 부동산 투자 강의 들으러 다니는 분들. 예.
이거 한두 번 들어봤으면 수준을 알아야지 그걸. 배울 걸 있다고 그걸 열심히 듣고 수강료 찍고 무슨 모임에 참여하고 경매 다닌다 임장한다 나도 이제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예, 그 정도 그 경매 부동산 관련한 모임에서 임장 다니고 경매 다니는 모임에 대해서 내가 끌릴 정도의 수준이다. 가만히 있어야 돼. 집에 사고 친다. 진짜. 그 수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그 사람이 뭐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빠른 분야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보면, 그죠? 저는 진짜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경기예요. 특히 야구 같은 거 못 봐요, 저는. 되게 힘들어요. 야구 보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축구는 이제 빅게임은 뭐 국뽕에 차서 뭐 이렇게 보는 정도? 되게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틀려요. 제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주변 분들은 아시지만, 예. 남들은 당연히 하는 걸 전 못해요. 예. 하기 싫어. 집중도 안 돼. 못 알아보겠어. 근데 내가 잘하는 건, 우리 뇌세포가 그렇잖아요. 뇌가 잘하는 거는 일단 집중력이 높아지죠.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제가 거의 노가다를 매일 하면서 지금 이제 유튜브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블로그 쓸 때 생선 장사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메일 올렸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유튜브 한 편 올리고 뭐 정리한다라는 게 이것도 뭐 굉장히 노동 강도나 시간이 크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떠들고 나면 좀 풀려요. 기분이. 내 답답함이 풀려요. 예. 그런 역겨운 새끼들 떠드는 거에 그때 제 답답함이 좀 풀려요. 그래서 이런 기사 가지고 영끌족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막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신다 또 영끌족들이 말이야 돈 욕심에 어? 아파트 사가지고 가격만 올려놓고 또 떨어져가지고 애를 먹는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동탄 신도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는 거기에 폭락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저 가격을 어떻게 감당하나. 일단은 저하고 연봉이 다르더라고. 네, 좀 거품이 있어도 돼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빚은 또 경쟁력을 높여줘요. 그 사람을 근검하게 해주거든. 빚이 있어서 근검해줘요. 제일 무식한 새끼들이 아니 재산 몇십억 있는데 세금 그거 못 내냐? 그러니까 하루만 사는 인간들은 몇십억을 아니 뭐 흥청망청 쓸 생각하니까 뭐 저 정도 세금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로또가 되면 돈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내가 30억 재산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30억을. 이거는 30억을 내가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30억을 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0억을 쓰는 순간 나한테 30억이 안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30억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잉여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잉여물로.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잉여물로만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머리가 아프지. 또 돈 많다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떼어가고. 어? 계속 떼어가잖아, 세금. 응? 현금으로 자식 물려줘도 떼어가고. 예?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황 자체가. 30억을 자기가 지금 오늘 월급 받은 300만 원으로 생각한다니까. 이게. 써도 또 뭐 벌면 되지. 뭐 그러니까 돈을, 돈을 모아서 그저 이 돈을 유지하겠다라는 개념과 에? 내가 지금 필요한 걸 쓰기 위한 돈이 필요한 사람과 다른 거예요. 20대와 60대는 똑같은 돈을 줘도 지출이 달라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에? 이게 자꾸들 헛소리를 하는데 진짜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녹음해서 뭐 아유 괜히 이분 가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기사가 뭔가 하고 예. 금리가 바로 올랐다 내렸다 한다라고 해서 뭐 집을 금방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이 되면 영향을 주죠. 저금리 기조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었나요? 그렇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면 영향을 주는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영향을 줄 거예요. 예, 영향을 주고 쭉 가는데 집값 떨어져라라고 고사 지내는 것은 예,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값이 올라서 돈 버는 사람이 미웠다 해서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더 오르는 것은 지금 굉장히 뭐 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돼요. 예,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집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300억짜리, 뭐 70억짜리, 뭐 강남에 뭐 무슨 재개발 단지에 뭐 음마 아파트에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집값 자체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랐던 게 왜 떨어지냐? 저것도 그럼 올라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개별 호재로 오른 거잖아요. 개별 호재로. 아니면 개별 자기네들이 거품을 만들어서 올린 거잖아요. 예, 마케팅적으로. 예? 개별 사항을 갖다가 전체로 적용하지 말자고. 예? 전체 전 국민한테 지금 집값 떨어지는 문제 가지고 막 계속 뭔가를 표를 얻고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 뭐 또 앞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니 어쩌니 뭐 지금 그럼 윤석열은 그전에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이 부동산 가지고 지금 뒤에서 처먹는 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집값 올리는데 일조를 한 애들이 누구예요? 응? 집값은 금융권에서 대출 안 해주면 집값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 DSR이니 LTV니 이걸 쪼인다? 그걸 쪼였더니 누가 대출을 해요? 대부업이 들어가잖아. 예? 이야기가 좀 거시기하다. 씨. 예,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볍게. 예, 예, 감사합니다.